가진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는 많고 욕심은 또 나고 하다 보니까 적정한 금액에 모든 걸 다 해준다라는 그런 업체에 제가 혹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됐어요. 처음에는 공사를 잘했어요. 그리고 자재도 처음에 견적서에 있는 자재들로 다 비싼 자재들이 들어오고 일도 한 2, 3일 정도는 정말 인부들 불러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. 제가 매일매일 마감할 때까지 수시로 이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점검을 했었는데 일을 좀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 같길래 그럼 믿고 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찰나 한 4일째 되던 날인가 5일째 되던 날 이 인테리어 총괄하는 사장님이 잠수를 타셨어요. 갑자기 예고도 없이 현장에 안 나오신 거죠. 그래가지고 아무리 연락을 취해도 받질 않는 거지. 느낌이 쎄하더라고요. 이거는 사기다. 근데 이제 다행히 각서를 쓰고 문제 없이 계약 기간 내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각서를 쓰고 마무리를 했어요.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일을 하는 척 하더니 또 계약서에 없는 공사 얘기를 하면서 그 추가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 돈을 좀 더 보내달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근데 엄연히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공사를 좀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지금 당장 돈을 들고 튄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달래서 마감을 쳐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공사가 조금 진행되는 걸 봐서 찔끔찔끔 주면서 공사를 시켰어요. 일은 사실 제대로 돌아가진 않죠. 처음에만 이제 좀 하는 척하고 또 뭐 나 이거 이렇게 했다고 막 보여주기 식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공사가 이제 중반이 넘어갔죠. 50% 공정이 넘어가니까 또 이 사람이 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와, 그때 진짜 빡치더라고요, 제가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하고서는 이제 경찰서랑 변호사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사를 착수하고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을 시켜놨으면 이게 형사고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. 인테리어 사기죄로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지.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엄청 법을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. 법을 악용할 줄 아는 사람. 그래서 야, 이 사람 진짜 영악한 사람이고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랑 비슷한 일을 겪은 그 업체들이 요 같은 라인 도로에 몇 군데가 있어요. 제가 이제 거길 다 찾아내서 사장님 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같이 좀 고소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. 경찰서 가서 물어보니까 형사분이 하시는 말로는 이런 소액건으로 그리고 공정이 이미 50% 이상 넘겼기 때문에 이런 건으로는 형사가 안 되는데 유사한 건수로 여러 건이 동시에 민사가 접수가 되면은 이거 이상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수사에 착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은 사장님들 설득해보자 했는데 사장님들도 피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소액이더라고요. 150, 뭐 300, 500 이러니까 나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말래요. 그 사람이랑 다시 말 섞고 싶지 않아요. 얼굴도 보기 싫어요. 이러고 그냥 마시더라고요. 그러면은 난 내 나름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고서는 그래, 그러면 바닥만 깔아봐라. 어쨌든 저는 이사 들어와야 되는 날짜가 있으니까 바닥만 깔아봐라. 내가 그 다음에는 가만 안 두겠다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앞에서는 어르고 달래면서 공사를 시켜서 한 70% 정도까지는 공정을 완성시켰어요. 중도금까지 돈이 들어간 상황이었어요. 근데 이제 잔금이 남아있는데 이미 계약 기간도 넘겼고 그리고 공사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공사 마감을 시킨다고 해서 될 노릇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공사가 엉망진창이야. 마감이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공사는 끝나지 않았는데 그 이전 사무실에서 이사를 나와야 되는 날짜여가지고 어쨌든 바닥까지는 깔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사를 들어오게 됐어요. 근데 이제 이사를 저희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사람이 또 안 나타나네? 처음에는 감기 몸살로 아파서 알아누웠어요. 연락을 씹질 않아. 왜냐면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안 거야. 내가 형사든 민사든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 이상의 조치도 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 사람이 판단을 했는지 꼬박꼬박 연락은 해. 대신 나타나진 않는 거야.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차피 저랑 약속하고 첫 번째 각서 쓴 부분까지 이미 다 어겨서 공사기간 다 어겼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파기를 먼저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열이 받았는데 안 나오길래 그냥 그래 알았다 하고서는 한 3일을 참았어요. 일부러. 어쨌든 저는 이전 오픈식을 손님 초대하는 날짜 잡아놨기 때문에 최대한 참을 때까지 참고서는 다른 마감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날짜 계산을 해서 이제 그 사람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죠. 내용 증명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어요. 당신이 공사 기간을 어겼고 무단으로 여러 차례 나타나지 않았고 자재도 달랐고 추가로 다시 각서를 쓴 것마저 어겼고 그래서 당신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지연돼서 그에 대한 피해 보상 금액이 발생했고 또 당신이 중도금 받고도 일부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마감이 엉망인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끼친 피해 보상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몇 천만
5천만 원을 청구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서를 그 사람에게 보냈어요. 회사에 안 나타나는지 내용증명이 반송이 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사실 미리 다 스캔을 떠났거든요. 그 사람이 그럴 거라는 걸 예상을 해서 스캔을 떠서 문자로, 메일로, 또 카톡으로 다 이미 전송을 해놓은 상태예요. 3개 중에 하나는 읽겠지. 결국 읽었더라고요. 그래서 읽고서는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. 근데 저희 이사 들어와서 여기 짐 정리도 안 되고 마감공사가 안 됐으니까 정리를 못하니까 엉망진창인 이 사무실에 쫓아와가지고 여직원 둘밖에 없었는데 막 깽판을 부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경찰을 불러서 그 사람을 돌려보냈는데 그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또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오더라고요. 읽어보니까 이건 뭐 다 말이 안 돼. 내가 하다못해 이 사람한테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전혀 거리낄 게 없는 내용인 거예요. 구구절절 변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무시를 하고 일단 저는 최소한으로 잡은 그 날짜 안에 다른 업체들 뭐 전기, 샤시, 칠 뭐 여러 가지를 다 마감 공사를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그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추가 공사를 시켰어요. 근데 업체들이 안 들어올라 그래요. 왜냐면 이미 그전 업체에서 해놓은 게 있었고 특히 이런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는 굉장히 꺼려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 동네 작은 업체들 사장님들에게 막 부탁 해가지고서는 겨우겨우 마감을 쳐서 이전 오픈식 전전날까지 공사를 하고 청소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공간을 이제 오픈하게 됐던 거예요. 이전 오픈식을 정상적으로 했는데도 그 사람이 뒤에 계속 저한테 역으로 협박을 하면서 돈 내놓으라 소리를 하고 여기 와가지고 간판 선을 끊어놓고 가고 협박 전화를 수시로 하고 이럴 정도로 한 9월 초까지 굉장히 그 업체 사장한테 시달렸었어요. 근데 저는 사실 이 사람을 형사고발이나 뭐 민사로 했을 때 이 사람 명의로 된 것도 없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거나 형사고발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세금계산서 못 받은 부분으로 국세청에 탈세 관련돼가지고 조사를 해달라고 넣으려고 자료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어요. 그래서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어쨌든 저는 돈은 돈대로 더 추가 금액을 써서 공사를 하게 된 상황이고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한테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 해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아 이게 나만 겪을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런 내용들을 글로 혹은 창업 강의나 이런 걸 하게 된 기회가 된다면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할 만한 당부 그리고 팁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장황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제가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그러면 나는 평생 그런 일 안 겪을 거야. 사기를 왜 당해. 그런 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던 분들도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을 살면서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사업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, 그런 사기꾼들을 피해서 좀 더 나은 인테리어 결과물들을 얻고 좀 원활하게 일의 과정을 좀 얻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 막 얘기하고 났더니 옛날 생각나가지고요. 되게 열받았어요. 잊고 살았던 얘기인데 진짜 저 이 얘기 술 없이는 못할 얘기 맞죠? 진짜 나 완전 팍쳤었잖아 그때. 맛있는 술 먹었으니까 딱 오늘까지만 생각하고 제가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다음 편에 인테리어 사기당하지 않는 팁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